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자, 일단 바로 뜻과 도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낭만이라고 읽습니다. 낭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두 번째 뜻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뒤에 사전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감미롭고 감상적인 분위기다. 그렇죠? 낭만적이다. 낭만주의자. 그렇죠? 아니면 요즘엔 로망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로맨스도 있고요. 내로남불 할 때도 이 로맨스의 뜻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과연 이 한자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실제로 오랫동안 이 한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자 이 한자어를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무언가 느낌이나 그 단어들이 뒤섞여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부분도 좀 많아졌고요. 그래도 해설본 영상이니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또 내용이 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히 중용의 도를 발휘하여 적정히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낭만 어떻게 한자를 해석해야 할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부터 볼까요? 첫 번째 글자는 이 랑자입니다. 원래 낭만은 두음 법칙에 의해서 낭만이 낭만이 된 것이죠. 첫 번째 글자 준3급 배정 한자인 물결 랑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파랑이라고 하면 그건 물결을 얘기하고 그건 말고도 뭐 낭비니, 뭐 낭낭하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헛소리 같은 것을 낭설이라고도 얘기하죠. 아니면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낭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왜 물결 랑자에 그러한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일단 허신의 설문회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랑수다. 그러니까 이 물결 랑자를 허신은 고유명사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남쪽으로 흘러가 이 강이 하나만 나왔을 때는 이것은 보통 장강, 우리가 양쯔강으로 불리는 장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강으로, 장장으로 남쪽으로 흘러간다, 흘러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물수자가 당연히 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수의 뜻을 따르고 이 량자, 어질 량자죠. 이것은 단순히 음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탕절이니까 랑이라는 이게 레니까요. 반전법에 도금이 나옵니다. 지금하고 똑같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허신은 이 글자를 물결이라고도 보지 않았고 그냥 고유명사, 강 이름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니까 옛날 강의 이름이다. 그리고 한수라는 얘기가 있고 한수의 지류, 변류라는 얘기가 있고 한수의 하류란 얘기가 있고 아니면 한수도 아니고 하수, 여름 하자 쓰는 하수라고 하는 각각의 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글자는 호탕할 탕자인데 상당히 특이하죠. 거의 이 물결, 방탕하다 할 때 이 탕자하고 그렇죠? 같은 글자입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이 두 글자가 같다니. 자, 어쨌든 그래서 물결 랑자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이 물결이란 뜻이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질 양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갑골문과 금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질 량자를 그 예전에 복도 있죠. 회랑. 그렇죠? 복도의 어떤 그 모습을 본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탈곡기 아니면 그 곡식을 까분다고 얘기하죠. 바람을 불어가지고 곡식을 넣어서
네, 알곡은 여기 남고, 그죠? 뭔가 꽉 차지 않은 곡식 아니면 껍데기 같은 것은 바람으로 밖으로 날아가는 그런 거를 형용하기도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정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질 양자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원래는 복도의 뜻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네, 그 탈곡기는 아니고요. 그 곡식의 좋고 나쁨을 분별할 때 쓰는 어떤 기구 같은 것, 바람을 불어서 예, 하는 기구를 나타낸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좋을 양자, 어질 양자로 하려면 네, 곡식을 날려보내서 좋은 것만 여기 남고 예, 안 좋은 것은 저기 멀리 날려보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복도로 보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집엄을 이렇게 위에 하면 네, 이게 지금은 여기 붙어서 이게 복도 랑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글자의 어원이 원래 옛 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침 회랑 우린 잘 안 쓰죠. 주랑이라고 할 때 이 랑자가 네, 복도 랑자가 됩니다. 자, 어쨌든 네, 이것은 그냥 음의 요소를 차용했다라고 하면 가장 이야기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탈곡 그 바람을 불어내는 이렇게 들어가서 통과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물이 샥샥샥 이렇게 물결처럼 샥샥샥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또 네, 곡식을 구별하려는 그 기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물결 랑자 복도 같은 거 해도 복도가 이렇게 보통 옛날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런 것들로 예전에 복도의 모습을 그렇죠. 물결이 복도를 만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예전에 복도를 보면 그 정원 큰 집의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안쪽이지만 뭔가 안쪽에 거대한 저택에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복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물결 랑자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물결이다, 파도다, 대신 좀 잔잔한 파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파랑할 때 이 파자는 네, 이거는 좀 더 큰 파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좀 중요한 것은 물결 랑자를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낭만의 물결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뜻이.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자면 음역어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만자. 이 만자와 같은 경우는 보통 흩어질 만자라고 얘기합니다. 총 14획이고 물수가 역시 부수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흩어질 만자는 아쉽게도 허신의 설문회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자전에 있는 몇 개의 운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운회, 뭐 정운 이런 데는 이 흩어질 만자가 큰 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물이 뭔가 잠기거나 적셔서 흡수, 침투해서 그죠? 어디론가 스며들어서 물건을 패배하게 만들다가 아니고 이 패자는 우리 부패하다 아니면 폐혈증할 때 패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썩게 한다라고 하는 설도 있다. 이 만자가 천천히 물건에 스며들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곰팡이 써 있고 썩어 있어요.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흩어질 만자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거는 천천히 어디론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길다의 만자거든요. 길다. 길 장자의 길 만자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모자를 이 모자입니다. 이렇게 모자 이렇게 생긴 원래 이 글자인데 눈에 모자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 쓰다 눈까지 이렇게 쭉 내리다 해서 쭉 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다 끌다 그래서 물이 그냥 이렇게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져 있다. 그렇죠?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다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흥건하게 있다 정도의 뜻도 됩니다. 우리가 만화할 때 많이 쓰죠. 정식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좀 게으르게 뭐 게으를 만자도 되고 뭐 다 돼요. 그래서 게으르게 이렇게 대충 몇 회 그려도 카툰처럼 그리는 것이 우리 예전에 만화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흩어질 만자는 좀 대충 한다, 뭐 몰래 한다, 아니면 뭐 정식으로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길게 끌어서 무언가를 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쉽게도
아무리 이 뜻을 알아도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낭만의 만자는 그런 흩어질 만자하고는 아주 관련이 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음역어이기 때문이겠죠. 잠길침, 음란한 음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침투하듯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스며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음탕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 뒤에 탕자도 그렇고 음도 그렇고 둘 다 물수가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젖는 것처럼 이렇게 몸에 젖는 것을 음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게 이제 정도가 넘치고 과하고 이런 뜻까지 포함이 되겠지만요. 패할 패자는 여기서 썩다의 뜻이었고요. 길 만자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길게 이렇게 그렇죠? 물이 이렇게 끓어지는 거 맞죠?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끓여져서 뭔가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지저분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책상 위에 있으면 좋아 보이진 않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자 설명 열심히 드렸지만 역시나 한자 설명은 여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좀 허무하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낭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글자는 물결 랑자입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결 랑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흩어질 만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낭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지금의 낭만적이다, 뭐 낭만주의자, 낭만주의 이렇게 바뀌었게 되었을까요? 자, 사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사전에는 낭만주의라는 말과 좀 연관이 깊습니다만 일단 보겠습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를 낭만이라고 얘기한다. 자, 예문을 볼까요? 젊은 시절의 낭만.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 정열과 낭만이 넘치던 학창시절. 세 번째, 낭만에 졌다. 그러니까 낭만은 낭만주의의 준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낭만주의는 뭐냐? 그건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것이 바로 그 전에 유희어는 환상, 감상, 감상적이다 할 때 감상이에요. 정서 등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낭만적입니다. 자, 비슷합니다. 적이란 말은 뭐뭐의 한문에 한자에 뒤에 붙여서 관형사를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한자죠. 우리보다는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고 우리도 현재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적은 보통 한자에 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조심해서 보시고 자,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것, 낭만적. 그런 낭만적인 생각이 어디 통하겠어? 병석이와 나는 영화에서 떠남이 가장 낭만적이고 남성적이며 매혹적인 요소라고 믿었다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뜻 보겠습니다. 낭만적의 두 번째 뜻. 감미롭고 감상적인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현실과 좀 동떨어졌다. 뭐 낭만적인 생각이다. 사상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것처럼 무언가 사랑이나 연애나 이런 것 관련이 있는 느낌이 들죠. 감미롭고 감상적인 것. 물론 감미에서 여기서 감미는 달 감자에 맛 미자입니다. 감미롭다. 그렇죠? 단맛이란 얘기죠. 자, 첫 번째 예문. 낭만적인 분위기. 낭만적. 감미롭고 감상적이고 뭔가 사랑의 어떤 감정이 싹 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는 낭만적인 목소리로 시를 낭독했다. 너무 낭만적이다. 이런 표현을 예전에 더 많이 썼었죠.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또한 가로수 및 수북이 쌓인 가랑잎을 밟는 소리가 낭만적이고 부쩍 늘어가는 백년해로의 약속들이 흐뭇하다. 뭐 낭만적 이런 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낭만적의 세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관형사로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낭만적 성향. 그가 임관된 지 한 달 만에 전란 속의 한국을 근무지로 자원했던 것은 순전히 문학도로서의
낭만적 성격과 호기심 때문이었다. 이런 거는 다 사랑 이런 거라기보다는 현실에 좀 벗어난 그런 좀 순진한, 순박한 뭐 시인과 같은 문학가의 어떤 그 감성 같은 그런 느낌의 낭만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뜻은 감미롭고 감상적인 아까 있었던 그겁니다. 낭만적 사랑 뭐 이런 뜻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낭만이란 말 과연 어디에서 왔길래 우리 낭만 하는 것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낭만이라는 것은 일본 번역, 특히 음역체에서 온 것입니다. 자, 물론 뜻도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뭐 연결될 수 있도록 한자를 골랐겠지만, 자, 일본에서는 이게 낭만을 낭만이라 읽지 않고요. 네, 의외로 로망이라고 읽습니다. 로망. 그러면 프랑스 고어인 호멍, 물론 로만이죠. 이것과 상당히 닮게 되죠. 영어식 발음하고. 그래서 로망이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뜻이 이렇습니다. 고토방크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로만스와 같다. 자, 로망스는 아시겠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로망스와 같고 스를 뺀 로망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소설을 얘기한다. 로망이 소설을 얘기한대요. 특히 장편 소설을 얘기한다. 자, 세 번째가 가장 1번도 그렇지만 3번 뜻도 우리에게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감정적, 이상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꿈이나 아니면 모험 등의 강한 아꼬가레, 동경을 갖는 것,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되는 것을 로망이라고 한다. 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로망이라는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로 보면 이 3번의 뜻을 상당히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모험이나 꿈 같은 것에 어떤 환상을 갖게 되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꿈꿔왔던 것, 아니면 그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나중에 꼭 해봐야지 하는 것도 이 3번 뜻 로망에 속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망은 낭만의 일본어식 발음이다. 일본에서 먼저 번역한 게 확실해 보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낭만적 있죠? 이거를 로만테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원래 로맨틱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로만테키라기보다는 로만치크해서 이 틱, 무슨 틱 있죠? 우리도 가끔 쓰죠. 무슨 틱하다. 네, 뭐 말도 안 되는 걸 넣어서 무슨 틱, 뭐 소녀 틱, 소년 틱, 감성 틱, 뭐 이렇게 해서 틱이란 말을 쓰죠. 영어에 그렇죠? 뭐뭐 형용사 어미인 틱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치크라고 씁니다. 치크. 티크라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치크, 로만치크, 환타스티크 뭐 이렇게 환타스틱은 틱이라고 하네요. 치크나 티크라고 얘기하는데 자, 재미있는 표현은 이 관역 적자를 일본에서 죄송합니다. 틱이라는 형용사 어미의 뜻도 뜻이지만 음도 여기서 따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발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키가 되거든요. 테키. 무슨 테키. 그러면 무슨 치크, 무슨 티크, 테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도해서 관역 적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남발한다고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맨틱을 로만테키라고 하면 한자도 뭔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음도 뭔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관역 적자를 일본에서 많이 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틱이란 거를 무슨 적이라고 바꾼 게 바로 일본 쪽이고 원래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자로 사용하게 된 거는 일본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발음이 테키, 틱 비슷하게 나아간다. 그래서 일본어에 보면 무슨 적이라는 표현이 많고 우리나라도 그런 언어적인 영향을
받아서 무슨 적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사실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씁니다. 무슨 적이란 표현. 무엇 의라고 해도 되는데 무슨 적이라고 하면 더 뭔가 문어체 용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가끔은 좀 무리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뭐 신체적, 정신적 해서 한자에만 이 적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몸적으로 힘들었다. 그리고 뭐 일적으로 힘들었다. 마음적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몸적은 신체적인 거고요. 마음적은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적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 틀린 말이죠. 일적으로도 뭐 사무적으로, 사업적으로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이 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가급적 이것도 자 적이 들어갔네요. 가능한 한 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이미 많은 부분 우리 그 언어 생활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무슨 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식 표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무엇의 할 때 the로 쓰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낭만주의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낭만적이란 말은 고대 불어의 로망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낭만을 로망으로 읽기 때문에 로만이라고 됐거든요. 로망의 옛날 형태인 로망스 그리고 로망은 라틴어의 부사 로마니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의 방식으로 아니면 로마 이쯤 이탈리아죠. 로마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로마니스에서 기원하고 있다. 자,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낭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노만도 있었다. 이 노만 같은 경우는 우리로서는 로망스, 로망의 발음이 훨씬 가깝죠. 낭만은 너무나 많이 나갔죠. 특히 낭자 자체가. 근데 노만이라는 것도 있었고 낭만주의가 있었던 또 반면에 노만주의라는 같은 음역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노만은 도태되고 낭만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던 낭만을 발음도 비슷하지 않은 우리가 로망이라고 쓰지 않고 낭만으로 그냥 읽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중국도 낭만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발음도 우리랑 비슷한 랑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본어로 읽어야 그렇죠? 로망이라고 읽히는데 굳이 왜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요즘 사람들도 많이 얘기한 최근에 더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하다가 요즘 여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로망은 무엇이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통속 소설. 자, 보세요. 애정담, 무용담이라는 거는 무죠, 무. 자기의 무술을 용감하게 쓴 것을 이야기한 거니까 무용담입니다. 춤추는 그 이가 아니라 자, 중심으로 하면서 전기적이고 공상적인 요소가 많았다. 자, 보세요. 전기라는 거는 이 전기가 에디슨 전기, 유관순 전기가 아니고 이 전기라는 거는 기이한 것을 후세 사람들한테 전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기이한 이야기, 뭐 백선, 뭐 이런 것처럼, 뭐 탑 100 이런 것처럼 옛날에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별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상적인 요소라고 했죠. 공상이라는 거는 뭔가 쓸데없이 이렇게 상상하는 걸 얘기하죠. 뭘 근거도 없이 꿈같이 그런 것들은 요소가 많은 그런 소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는 사랑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이 로망과 로맨틱, 로맨스, 그다음에 낭만 이 모두가 사랑 혹은 상상, 뭐 꿈, 뭐 요즘으로 말하면 환상이니까 뭐 판타지 이런 것들이 로망이라는 소설에 그죠? 13세기 중세 유럽의 소설에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오늘 설명은 정말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1150년에 테베 로망, 1160년에 아이네이아스 로망, 1165년에 트로이 로망과 같은 작품에 그 기원을 둔다. 그래서 그런 소설을 아까의 그 일본
네, 사전적 정의에도 있었지만 2번 뜻이었죠. 그런 장편 소설을 로맨스라고 얘기한다. 근데 장편 소설에 뭐 무용담도 있고 환상도 있지만 애정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로맨스 소설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남녀 간의 사랑, 꿈 같고 환상 같고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소설,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로망스라고 얘기하죠. 로맨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로맨스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 1번,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 또는 연애 사건. 왜 로맨스가 로망이, 그렇죠? 로망 아니면 낭만이 이런 사랑 이야기가 됐는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다. 그렇죠? 만족 원주민 처녀와 로마 주둔군 사관의 로맨스는 영화에만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예문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맨스 뜻. 아까 설명드린 로망과 거의 비슷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통속소설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 애정담, 무용담, 전기적인 공상 요소. 그래서 로맨스나 로망이나 똑같다. 그렇죠?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환상적인 현실에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소재가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의 장르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아름다운 선율을 주로 한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악곡이다. 자유로운 형식이고 아름다운 선율은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잘 나올까요? 보통 연가, 사랑 노래에서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로맨스는 그 음악 용어에서도 사랑과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로맨스는. 그래서 낭만이란 것을 조선왕조실록에 찾아보니까 있긴 있었는데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광해군 일기에 2건이 발견되는데 여기에서는 뜻이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낭만행자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니까 엄밀히 말해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은 아예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를 볼까요? 1938년 조선일보입니다. 고기토라는 건데 이거는 데카르트의 그 명제죠. 어쨌든 자, 낭만주의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토는 데카르트가 서술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라틴어 명제의 약칭을 고기토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읽어야죠. 고기도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1993년에도 매일경제신문에 있었습니다. 적설해처 영하 뚫는 젊은 낭만 해서 지금도 예전에도 여전히 지금까지 여전히 이 낭만이라는 표현은 계속 쓰이고 있다. 다만 19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죠. 자, 낭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낭만이라는 것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중국 보겠습니다. 랑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랑만. 우리의 낭만과 비슷하죠. 그래서 낭만주의를 랑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비슷하죠? 랑만주의, 낭만주의. 자, 대신 중국에서도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로만티크 해서 로맨틱이라는 말을 이렇게 로만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 볼까요? 일본어는 뭐 볼 필요도 없죠. 로망이라고 해서 낭만을 로망이라고 읽고 R-O-M-A-N 혹은 거기 C를 붙이면 로맨스가 되겠지만요. 이것을 음역한 것이다. 물론 뭐 뜻도 비슷하게 노렸겠죠. 뭔가 정처 없이 유랑을 하면서 뭐 게으르게 여기저기 이렇게 그렇죠? 대충 지내는 것, 뭔가 나른하게 있는 것 이런 것을 로망 마침 한자도 그런 한자를 골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어 보시고 영어 발음 표현 보시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는 낭만을 번역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romance 있죠. 그다음에 romantic, romanticism이죠. 그다음에 romanticist. 이게 저도 헷갈리는 게 로맨티스트라고 많이 씁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 쓰는 것 같아요. 로맨티스트. 근데 아니고 로맨 뭐죠? 티시스트입니다. 로맨티시스트.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발음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로맨티시스트라는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로맨티스트가 더 익숙하신지 아니면 로맨티시스트가 더 익숙하신지. 그렇죠? 네, 로맨티시스트가 맞습니다. 그렇죠? 로만틱에서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로만이라는 게 그렇죠? 결국은 로마어로 쓰여진 혹은 로마 방식으로 된 뭐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로마하고 관련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 대신 그러면 로마의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앞에를 소문자로 하면 그거는 로마의 아니면 로망의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 앞에를 대문자로 쓰면 앞 글자를요. 이거는 로마의가 됩니다. 그것도 헷갈리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로맨티시스트가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습니다. 로맨티시스트인데 로맨티스트로 정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로맨티시스트로 부르셔야 되고 나르시즘도 많습니다. 나르시즘 아니고 나르시시즘이죠. 나르시시즘.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겠죠. 자, 오늘 낭만주의자의 뜻인 로맨티시스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40번째 컨텐츠는 물결 랑자와 흩어질 만자로 해서 열심히 한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일본식 음역어 도금만 가져온 낭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망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특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물론 좀 나이 드신 분도 쓰는 것 같아요. 남자의 로망이니 여자의 로망이니 뭐 나의 뭐뭐 하는 것이 나의 로망이다 라고 할 때 그 로망이 이 낭만에서 왔다. 허황된 꿈 아니면 연애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분위기나 그런 내용까지 해서 로맨스, 로망, 낭만 너무나 헷갈립니다. 낭만적 해서 로맨틱까지 알아보았고 여러 가지 로맨티시스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어 240번 낭만에 대한 설명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1부와 2부로 나눌까도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보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낭만이 일본어 로망에서 왔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아직도 우리 똑같이 랑만이라고 발음하고 이게 로맨스에서 온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또 길게 영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또 간략본으로 최대한 줄여서 영상을 다시 하나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